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6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1% 하락한 102.7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수정치인 103.8보다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기의 110.8보다도 7.3% 낮은 수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시장 정보업체 마켓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61.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59.8을 웃돈 수준입니다. 전달 PMI는 61.0이었습니다. 7월 미국의 종합 PMI 예비치는 60.9로 전달인 61.0보다 낮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대통령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 서방 5개국 정상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취할 뜻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를 비롯해 5개 지방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 3명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며 시험 프로그램은 상하이, 광둥, 저장, 장수, 안휘 등 지방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준의 FOMC 정례 회의와 2분기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방향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3% 상승한 16,982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4,444선에서 S&P 500 지수는 다시 0.03% 상승한 1,97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2주간의 상승 피로감과 우크라이나와 중동 불안, 기업들의 실적 확인 등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독일 지수 0.48% 하락한 9,598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05% 하락한 6,788선에서, 프랑스 지수만 0.33% 상승한 4,34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전일 극명한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채영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종 투자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채영입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96포인트나 상승하면서 2048.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연중 최고치를 썼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9.8포인트나 하락한 552.98포인트로 마감하면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또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극명한 혼조세를 보였죠.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글쎄, 요즘 제가 방송하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가 전날 빠졌었죠. 빠졌는데 또 이렇게 땡기고요.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대죠. 당일 하락, 장중 음봉으로는 최고 하락입니다. 최고 하락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특이한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뭐 15포인트 가까이 떴는데요. 상승 종목이 320개, 하락 종목이 480개. 결론은 하락 종목이 영 많은 폭등장이었다. 결론은 초대형주만 뜨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들이 없는 주식만 띄우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보고 뭐 선거 장세 그런 이야기인데 선거 장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거 장세에 근데 선거가 빨리 좀 끝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예상 뭐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2025가 꼭 질 것이라고 했는데 피봇의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글쎄요 그 월 피봇 끝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월 피봇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여러분한테 이번에 월초에 그 202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안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떴다. 한 30포인트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30포인트 물론 꼭지에서 팔았으면 좋겠지만 2010포인트 이후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들만 상승했고 201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23 40포인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한 2%,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미래는 없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 피봇으로 봐서도 꼭지, 월 피봇으로 봐도 꼭지. 글쎄요, 오늘은 뭐 정강 후약 나올지 일단 오늘도 주가가 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정강 후약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별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 무서운 것 같아요. 붉은 구름의 지속적인 상승. 역시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때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도 이번에 이제 2010포인트에서 조정이 올 거로 생각했는데 조정이 안 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계기매매라는 것은 붉은 구름이 있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위배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주가는 폭력 속에 빈 곳 주식이 상승을 하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상승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요즘에는 뭐 글로벌 증시가 빠져도 뜨고 떠도 뜨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나 어쨌든 간 코스피는 1등 주식만 가는 그런 장세 그 사이 낙폭과대 1등 주식들만 가는 그런 장세들이 계속된다. 뭐 포스코 다 나쁘다 했는데 어느 날 또 포스코 다 좋다 해요. 다 좋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성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문자 회원들한테 하나를 추천했어요. 하나를 추천했는데 초반에 여러분한테 이제 31,000원에 추천했고요. 31,000원에 추천했고 추가적으로 물타기가 26,000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 본전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도할 때는 문자를 드릴 테니까 전 회원들한테 문자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계셔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 개 추천했는 중에 이제 5개 추천했는 중에 3개가 물렸어요. 2개는 지금 플러스 흑자뿐인데 여러분 그대로 갖고 계셔도 삼성중공업하고 하나는 매도할 때 문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러분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하는 장세 거기에 코스닥의 사상 최대 낙폭 과래 여러분 아마 가슴을 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또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이 캔들 차트의 색깔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절대적으로 음봉이 많다. 음봉이 많다는 것은 누가 계속 코스닥을 물량을 줄이고 있다. 그 이제 물량 줄이고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뭐 선물에도 집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파생에 주력을 하고 있고 주식은 거기에 부로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파생에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제 같은 이런 참사가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해가 깜짝 놀랐지만 또 코스닥의 사상 최대 장대 연봉 종가로 기준으로 해가는 하루에 떨어지는 것 중에 최고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 주식은 제가 누차 여러분이 자산의 10%나 20% 소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코스피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시, 과열에서는 저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과열은, 저는 뭐 누가 뭐래도, 과열 지표 때는 주식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누가 뭐래도 저는 과열에서는, 모든 지표들의 과열 지표에서는 주식을 안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표는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0에서 2020포인트 이상 부분에서는 주식을 저는 최대한 현금화. 근데 현금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철저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개인들의 없는 부분. 그리고 지금 패는 우리 개인들은 다 못 보지만 기관과 외국인 다 봅니다.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이 어디서 깡통이 많이 났는가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올리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목균형패는 살아 있습니다. 일목균형패 살아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갱신한다면 계속 살아 있겠죠. 신고가 갱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인데 어제 저거 밤새였습니다. 밤새였는데 야간 선물이 매주 거래되지 않습니다. 야간 선물이 매주 거래되지 않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간 선물 저거 이제 누가 지금 주가를 조금 인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밤새 내내 거래되는 게 7,900주입니다. 7,900주인데 갑자기 이게 보합됐다가 플러스 0.5 그러니까 25만 원 떴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 야간 선물을 누가 확실히 만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전날 또 야간 선물만 글로벌 증시가 1% 가까이 미국도 0.5%인데 야간 선물이 크게 안 빠졌는데 어제 미국이 혼전돼 야간 선물만 지금 0.75p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우리 주가를 띄운다는 게 뭐냐면 이익 없는 주가를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익 없는 주가를 절대 없다. 그럼 결론은 그 이익을 누구에게서 뽑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에게 뽑아먹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1,600억 샀어요. 인버스 900억 팔고 결론은 답이 나왔습니다. 작정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우리 개인들에게 솔직히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또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120억 정도 하나 손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옵션에서만 120억이고요. 선물에서 또 20억 합쳐가 150억 정도 손해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외국인 300억 먹고 있습니다. 외국인 300억 먹고 있고 금융투자가 360억 잃고 있어요. 투신이 130억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신하고 외국인하고 돈 먹고 있고 금융투자하고 개인이 지금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이 항상 돈 먹다가 막판에 잃는 그런 끝 힘이 없어요. 새벽에 힘이 없는데 그걸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보시고요. 민감하게 좀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공방했죠. 공방해가지고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방을 했습니다. 공방을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저도 뭐 그때 많이 뜰 줄 몰랐는데 263.30 3040에서 제가 푸시를 줬는데 아침에 여기서 30만 원이 안 나와요. 요 두 자리에서 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물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65.300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정도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한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은 돈을 한 뭐 500만 원 넣어놓고 중장전기로 버텨보면 선물 265자리는요. 제가 볼 때 열흘 내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저 보기 때문에 뭐 이 아침에 돈을 수익을 못 챙기신 분 제가 워낙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두 번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침에 돈 챙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챙기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무방을 합니다. 무방을 하니까 무방이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무방은 오늘 150명 선착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서울경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무방을 합니다. 무방을 하니까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원이라도 먹으면 무조건 정리를 하고 본전 넘었을 때는 과감히 자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답답한 면을 느낍니다. 뭐 삼성전자를 안 올리고 네이버를 빼면서 다른 주식, 우리 개인들이 그 사이 외면해 있는 주식들,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뭐 하나금융투자, 그다음에 한국금융투자 이런 거 평생 사본 적 없는 주식이죠. 사봤습니까? 저는 안 사봤어요. 안 사봤는데 이런 주식을 장대로 내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아모레 패시픽, 그다음에 여러분 아모레 G, 그다음에 KCC 생활건강,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2,000주, 3,000주밖에 거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인데 이런 주식들이, 특히 고가 저포 주식들이 기관만 갖고 있거든요. 기관만 갖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사다도 자기들 걸 올리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다. 거기다가 선물까지 정리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수만 올랐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철저하게 외면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 깜짝 놀랐어요.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보면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3달 폭락, 파라다이스 1달 폭락, CJ 오셰핑 좋고요. 서울반도체는 여러분 7개월째 하락, CJ EMN 2달째 하락, 동서 좋아요. GS 홈쇼핑 좋고 포스코 ICT 4달 하락, 차바이오 하락, SK 브레드밴드 7개월 하락. 다음 또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몇몇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기업 관련주 빼놓고는 코스닥은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주식이죠. 여러분 지금 뭐 주가가 높다고 가슴 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한국전력을 제가 뭐 6% 7% 띄우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좀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생명, 기아차, 신한지주 깜짝 놀랐어요. 포스코, 하이닉스 제가 5만 원대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겠는데 우리 개인들이 하이닉스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모비스 6개월. 지금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철저하게 빼고 개인들 갖고 없는 주식을 올린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신고가라도 가슴 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체감지수는 950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는 쪽 이기는 쪽이 이 지는 쪽은 뻔합니다. 국민의 성의를 대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국민의 감사하겠다 그 이야기 분명히 하겠죠.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을 바꿔가지고 선거구가 없어지는 선거구는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없는 게 영 좋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앞으로 부정회가 중간에 그만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안 하면 퇴비가 안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지는 장세. 제가 볼 땐 선거 장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냥 흐뭇하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 요즘 돈 좀 먹었다고 너무 떠들지 마십시오. 코스닥 갖고 있는 우리 개인들은 오를 때 유통기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 내 주식 떠가지고 그냥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지금 가격대 너무너무 좋은 가격대다. 그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이 보통 260 이상 콜 사가지고 풋 사가지고 돈 잃은 적 거의 없고요. 거기다가 265 이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공방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갖고 있는 주식은 물리면 안 팔면 되는 거고 남은 주식은 최대한 현금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들은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춘천원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일 대표님께서 코스닥은 21선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급락이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역시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관의 순매수가 드디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진단과 함께 NC소프트에 대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는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릴 때 2030에서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폭, 그리고 코스닥은 21선까지의 조정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상승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바닥에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NC소프트하고 홈센터를 그대로 홀딩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두 종목 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으로 편입한 상황인데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종목 재차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그동안의 지수를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는 어영부영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하락 포인트,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서의 예상치 않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2050포인트까지 그런 찍은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0월달,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사상 최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최근의 선물 매수 이 두 가지를 기억해두고 지수는 일단 큰 틀에서 상방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 외국계 쪽에서 7천억 가까이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아졌었고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만에 기관들이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현재 구간은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낮추는 그런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죠? 지수는 2050인데 삼성전자는 135만 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지수 2050포인트,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지수가 2060포인트로 상승을 할 때, 이때 삼성전자가 1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넘어갈 때, 그때 지수가 2060포인트였고, 현재 거의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2050포인트인데,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섹터는 바닥권에 있다는 거. 거꾸로 이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구도로 돌아섰을 때, 그때 우리 지수는 얼마 갈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시기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증권주라든지 금융센터 따라잡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 위주로 지수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종목으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가 이제 차별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21선까지의 하락 여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하는 코스닥의 모습을 보고서 역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2%가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의 IT 부품 섹터들이 언제 바닥을 다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코스닥의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상황에서 IT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기타 코스닥의 IT 부품 섹터들의 주가 상황을 보면 이번 달 초 정도가 되겠죠. 제가 이제 파트론하고 일진 디스플레이를 편입을 할 때 살짝 반등 후에 또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모습들의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IT 섹터 이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도 서서히 좀 조금씩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급락에도 이제 크게 우리 종목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종목 중에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 NC소프트하고 모멘텀 위주로 된 종목,
홈센터하고 두 종목을 지금 편입을 한 상황인데 어제는 16만 원대 안착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 강도의 세기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리고 현재 대차 거래가 연중 최저점인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대한 아랫꼬리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린다면은 그 수급 주체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장중에 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기관들이 매수에 임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5일선을 이탈했던 이평선도 5일선을 재차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단기적인 매물벽이죠. 16만 원대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악재가 다 나오지 않았나 해도 좀 무방한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봉상 십자형 양봉 캔들의 도치가 좀 모습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대차 거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구간은 하방 경직이 강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이 17만 원대였는데 이 구간에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를 수정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온 만큼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 정도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관찰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홈센터죠. 홈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장중에 한 3% 정도 장중 상승이 좀 있었지만은 코스닥에 투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양봉 포지션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200개 종목, 하락 종목이 700개 종목이 되는 상황에서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선방 요인 중에는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겠죠. 뭐 신공항이 됐든 뭐 대구 미군기지 이전이 됐든 어떤 재료로 갖다 붙이든 이 종목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다행히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꼬리에 대한 갭을 채워주는 부분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급반등 여부 지켜보면서 실적 예상치도 보유주 종목 위주로 가늠해 보면서 포트 관리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를 좀 확인하시면서 NC소프트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